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쌤 달둥 파파입니다. 8월 20일 기준 뉴스를 살펴보고 부동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 가격 전고점 대비 회복률 평균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쭉 상승을 해오다가 22년, 23년에 전고점 대비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30에서 40%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올해 24년이 되면서 다시 전고점 대비 거의 90에서 100%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좀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서울은 전고점 가격이 13억 7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3억으로 평균 회복률이 96%에 달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속출했고요.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도 95에서 100% 거의 전고점에 다다른 회복을 보여줍니다. 서울 상급지에 비해서 비교적 중하급지로 여길 수 있는 노도강, 금강구도 살펴볼게요. 적게는 85에서 많게는 91까지, 즉 85에서 91까지 가격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찌가 먼저 가격이 상승하면은 중하급지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역사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지금 85, 91에 머물러 있는 노도강, 금강구들도 충분히 더 95, 100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9일날 공급 확대 방안을 말하면서 부동산이 과열될 양상을 보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잠실 엘스가 지난달 22일 국평이 27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레데펠은 지난 4일 전용 국평이 36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최상급지 압구정동도 90억 원으로 신고가 거래가 2건 있었고요. 광진, 서초, 과천에도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4.4%가 상승했고 서초구는 4.35%, 성동구 3.78%, 마포구 3.04%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상반기에 4.2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천과 더불어서 성남시 수정구도 3.53%, 분당구도 3.05% 상승했습니다. 과청, 분당뿐만 아니라요. 검단 신도시의 서구가 2.35%가 상승했고요. 인천 중구 및 부평구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최상급지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과천이랑 광진구, 성동구가 상승을 하고 분당이 상승을 하고 인천까지 번지는 상승세가 점점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더 살펴볼게요. 20분이면 서울 간다. GTX A 노선 지금 파주를 말하는 거고요. 파주 국평이 4억대가 1년 만에 6억으로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4억에서 6억으로 50% 상승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4억대, 예를 들어 4억 6,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되었다. 그래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파주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요거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머리끝까지 오른 강남 상구와 마용성 아파트 전고점 대비 95에서 지금 신고가를 찍었으니까요. 거래가 살짝 지금 8월 말에는 꺾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 소외됐던 노도강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상승세, 갭투자 수요 늘어나나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지난 역전세난이 심할 때 전세가율이 50.8%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7월 달에 전세가 비율이 53.9%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쩌죠? 전세가가 먼저 상승하면은 나중에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왜냐? 5억 아파트에 전세가가 2에서 3억이라면 사람들이 전세에 살겠죠. 하지만 전세가가 3억 5천이 되고 4억이 되고 4억 5천이 되면은 전세를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매가 또 5억에서 6억, 7억으로 올리고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매매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단순한 공식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물론 아직 60에서 70%까지 상승한 것은 아니에요. 53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매매가도 추후에 상승시킬 요인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죽신이란 말 알죠? 얼어 죽어도 신축. 지금 신축이 대세잖아요. 신축 상승에 이어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 1978년, 1974년 지금 구축들도 신고가가 터지면서 신축에 이어서 구축 좋은 입지도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을 따로 보여드리지 않지만 인천 서구 루원도 신축이지만 구평 10억 가까이 거래가 되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수원의 화서 푸르지오가
13억에 거래되어서 신고가가 나왔다는 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상급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중급지와 하급지도 앞으로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승할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세가 상승 중 전세가도 50%를 찍었던 것이 지금 53.8까지 올라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매매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 요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미 연준과 한국은행 모두 금리를 하락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릴지가 문제지 하락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확대되겠죠.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이 올라가면은 이건 어떻겠다?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따라서 요 두 가지 요인도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간접 지표로 청약 경쟁률도 많이 보는데요. 지금 어때요?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완판도 속출하고 있죠. 최상급지 경쟁률은 500에서 몇백 대 1을 지금 달하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처음에 비싸다고 느꼈던 예를 들어서 상도 클라베뉴 13억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결국 완판이 되죠. 그리고 뭐 광명 뉴타운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국평이 12, 13억에 나와도 전부 다 완판이 됩니다. 요즘 국민들이 청약에 대한 관심률이 굉장히 높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가열되고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살펴보면서 제 견해도 조금 섞어서 부동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이 뭐 꼭 오른다, 꼭 떨어진다, 올라야 좋다, 떨어져야 좋다, 어떻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각 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과 현재 상황이 상승으로 갈 요인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많은 공급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주면은 집값이 횡보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집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집값을 상승시킬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경제와 부동산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